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18년도 나이스 평가 정보 자소서 항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문자 댓글 요청편이고요. 이렇게 분석 요청을 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뭐 무료로 돈 받지도 않고 이렇게 제가 시간 날 때 바로 대응을 하니, 물론 채용 공고 초창기 때 해서 바로 이렇게 동영상 제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 자소서 항목입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하시오. 최소 30자, 1500자 제한. 그리고 상세 경력상 신입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교내 활동 및 각종 경험상 기재 필수. 이렇게 두 항목을 줬구나. 네, 일단 뭐 최소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뭐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당연히 1400자 사이 이상은 써야 된다고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요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강의를 만들기 전에 제가 채용 공고들을 좀 봤어요. 보실까요? 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신입 정규직 뭐 이렇게 뽑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정보들 이상. 네, 이제 이런 업무들을 이제 하는데 뭐 거의 IT나 이제 통계 쪽 하는 분들은 많이 필요한데, 여기 석사 인공지능, 네, 이런 지식, 석사. 음, 일단 엔지니어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전공 제한이 없고, 음, 금융공학, 감성공학, 사스, 네, 이것도 있고, 그리고 네, 이건 컴퓨터. 네, 일단 제가 왜 이제 뒤에 채용 공고를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잡아 나가야 돼요. 일단은 지금 저 공고들을 보니까 신입, 그리고 이제 경력, 이제 영명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어, 일단 저 공고를 보면은 일단 경력직을 뽑겠다는 의도가 좀 다분히 보이는데, 신입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회사 들어가서 1년 정도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석사급의 이제 연구 활동을 했다라든지, 사실 이제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학사가 도전 못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학사 중에도 뭐 다양한 이제 그 뭐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최신 기술을 좀 습득하려고 했던 노력을 적는다면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고를 보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저라면 이 두 가지 항목을 어, 이제 어떻게 쓰는지, 이제 그런 방향성을 꼭 주목해서 이제 집중해 주시고요.
어, 이제 제 강의 특성상 키워드로 잡겠습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하시오 라는 말에는 어, 너가 얼마나 나이스 평가 정보에 필요해?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는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 채용 공고 이렇게 인원 뽑을 건데 우리가 너네 경험을 몰라. 그래서 항목을 우리가 딱 틀에 맞춰서 대기업처럼 뽑지는 않을 거야. 근데 너가 여태까지 저기 항목 중 뭐 인공지능이나 뭐 통계랑 사스 뭐 얼마나 경험해봤냐. 그게 우리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적어주는데 이 도움에서 나아가서 나는 이런 성과 냈던 경험을 통해서 뭐 이게 뭐 알바든 뭐 학생이든 뭐 석사든 그 실제 실무 필드에 있던 사람이든 근데 이제 이게 0명이라고 해서 꼭 경력 한 명을 뽑는 싸움은 아닙니다. 이 의미는 경력직 한 명이랑 신입 한 명을 한두 명을 보강해서 경력 두 명이든 새로운 이제 신규 방향성을 몇 년 내에 어떤 전략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경력직에 정말 우수한 사람 뽑아서 그리고 신입에도 어느 정도 자체 인력으로 뽑은 다음에 이제 이 경력직들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교육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경력을 볼 거고 이 신입은 그거를 잘 받아들일 만한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지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안에는 0명을 뽑아서 한 명을 뽑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개는 내 회사 크기상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자릿수 이내에 뽑는데 그 안에 이제 신입이랑 경력 배율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 특성상 진짜로 지금 이거는 긴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경력을 뽑아서 신입은 좀 소수로 뽑고 그 경력직들이 이 신입한테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리소스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먹거리를 좀 길게 보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그 해당 채용 공고에 신입사원을 많이 뽑고 경력을 적게 뽑아서 신입을 전략적으로 계속 자체 인력으로 우리 회사의 충성도를 로열티 높은 사람을 키우겠다라는 기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학창 시절이든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해봤든 내가 여태까지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해보고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앞으로의 먹거리를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이런 경험들이 너네 회사에 어떤 성과를 줄 거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음. 어, 취업의 신이 말했던 것처럼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써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꼭 정답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정말 지금 너네 회사에서 지금 하려는 뭐 인공지능이든 이런 신용평가 모델 개선 뭐 차세대 신용평가 개선 모델 할 때 이런 부분은 내가 빨리 학습을 해서 신입이든 경력이든 뭐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었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다 라는 흐름에 대한 자기 소개를 써야 됩니다. 네, 서론이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저라면은 이제 정답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1번 항목에서 500자씩 세 가지를 쓴다. 근데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일단은 어, 가치관. 이건 뭐 공식 같은 건데요. 어, 나의 삶의 가치관은 이렇다. 그 가치관에 대한 나를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
내가 지금 말했던 이 성과를 냈던 경험, 어떤 성과? 여기 나이스에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성과 두 개, 500개를 500자 500자에 두 사례를 쓸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뭐 보풋하는 것처럼 다른 회사 썼던 자소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이스 신용 평가, 아 평가 정보네요. 예, 평가 정보에 회사를 분석을 해라. 예, 앞으로 그 구글에서 신용평 평가 정보 차세대라든지 검색을 좀 키워드를 구글 검색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 차세대 아니면 뭐 프로젝트 뭐 이런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에서 왜 이 인력을 뽑으려는지 대강 감이 잡힐 겁니다. 어, 앞으로 얘네 이런 인력을 키워서 뭐 고객사들을 뭐 요즘에 뭐 핀테크다 해서 고객을 많이 뺏기는 뭐 벤사도 이제 카카오톡이 카뱅 만들어서 이런 중간에 벤사 결제 없이 바로 다이렉트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고객이 이탈된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룹사의 먹거리가 이제는 신용평가 모델이라든지 정말 고도화된 기업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인공지능 데이터는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한 이제 그 기술 인력들을 많이 뽑는 건데 아까 공고상 봐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술 엔지니어적인 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의 먹거리를 그런 엔지니어들의 어떤 거 어떤 거를 하려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런 프로젝트나 차세대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있는데 시스템 도입 결국에는 이제 IT나 사스 같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시스템이 도입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 도입에 나의 성과 냈던 경험의 연결고리를 찾으세요. 뭐 이래도 돼요. 아, 저는 대학 다닐 때 뭐 모바일 프로젝트로 이런 기술적인 거, 엔지니어적으로 이런 뭐 간단하게나마 뭐 인공지능 이런 개발 코딩을 해봤다든지 이런 툴을 사용을 해봤다. 이런 툴을 사용을 해서 어떤 뭐 사내 저거나 뭐 이제 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뭐 어플 공모전이라든지 뭐 그냥 그런 활동을 통해서 뭐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적어주면 좋고요. 뭐 이런 기술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될 때 이런 성과를 낸다든지 아니면 빨리 습득해서 성과를 내 보이겠다. 이런 사례를 500자 500자로 써주는데 이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대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나는 대학 시절이든 이제 경력이든 자기가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 내용만 써도 돼요, 사실. 정말 나는 인공지능이나 이제 시험평가의 이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에 관심이 많아서 뭐 회사를 다니면서도 아니면 신입이면서도 계속 그런 쪽에 뭐 서적을 봐서 뭐 이런 활동을 했다 라든지 사실 뭐 준비한 내용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렇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치관 초반에 나의 가치관 적어주고 가치관은 뭐다? 근성입니다. 근성을 대표하는 가치관을 써주세요. 아, 이 지원자 저는 윤리적으로 뭐 왜냐 네 회사가 뭐 윤리적인 사람의 인재상이다라고 해서 윤리를 쓰는 이제 바보 같은 분들이 있는데 가치관 그냥 나는 근성과 태도 애티튜드가 어떤 사람이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뭐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패를 뭐 7, 9번 이상 했던 경험이 있다면 실패 경험을 극복한
어떤 생각으로 극복했는지가 가치관이겠죠. 그런 이제 인생을 대하는 근성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500자로 이제 경험 사례를 써주시고, 그리고 500, 500 써준다. 그게 1번입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어, 이게 가장, 이 포맷이 가장 적절하고요. 뭐 이거를 뭐 1500자대로 막 이렇게 막 쓰게 되면은 사실은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을 이제 골라주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구성은. 어, 이 1500자도 진짜 잘 쓰면, 저는 하도 이제 자소서를 많이 써가지고 이 1500자도 좀 스무스하게 딱히 흐름이 나게끔 쓸 수 있어요. 이것까지 녹여서 이 내용 세 가지 녹여서 쓸 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녹여서 쓰는 게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이거는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번은 이렇게 쓰시고요. 자, 이제 상세 경력상 신입의 경우도 업무와 관련된 이제 이런 거 필수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경력직 같은 경우는 그냥 경력 내용 뭐 이렇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딱 뭐 나 이거 했었고 이 프로젝트 했었고 이 경험 쓰면은 뭐 쉬울 거예요. 뭐 경력직 분들은. 자, 근데 신입인 분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 뭐 결국에는 여기서 내가 지금 그런 직무 그 역량을 썼는데, 아, 왜 지금 아래도 쓰려다 보니 또 이게 겹치는 거야.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어, 이거는 이런 기술적인 것도 추가적으로 있으면 하나 더 써주고, 500자 맨 위에 써주고, 이것도 500자 500자예요. 어, 이런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그 해외 유학 경험이라든지, 어, 근데 그 유학 경험에서도 자기가 이런 IT적인 거라든지 뭐 통계적인 거를 전략적으로 한 거야. 음. 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이런 경험을 하든 이런 영향이 있는 걸 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거를 쓰시고, 아니면 이제 조직, 팀 융화했던 경험을 써준다. 우선순위를 말해준 거예요. 만약에 진짜 IT적인 관련돼서 팀 활동한 게 있으면 IT 팀으로 활동했던 경험. 음. 그리고 조직에서 팀을 이뤄서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우. 어, 이 의미가 업무와 관련된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각종 경험 사항 필수는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어, 이제 이 앞에 거는 지금 말했던 이런 앞에 1항에서 못 썼던 부분을 500자 써주고, 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팀 활동했던 걸 쓴 건데, 어, 일단 IP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파트에 그 분야에 맞게끔 자기 인생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은 사실 이제 이게 베스트한데, 없다라고 해도 좀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조직 팀이라는 거는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그러면 사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이제 뭐 뻔한 얘기지만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뻔한 얘기예요, 사실. 그럼 뭐냐? 일머리다, 일머리. 어, 그러니까 결국 일머리라는 건 뭐냐? 자기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사고를 해서. 근데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냐? 그 윗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사고를 해야 된다. 그 사람 성향을 파악을 해서 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려는 성향, 그 깜냥을 본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 팀 생활을 통해서 뭐 알바든 해서, 난 저 사람 업무 스타일 뭐 저따구로 해. 저 사람 답답하네. 근데 나보다 상급자야. 맞춰야 되죠. 그럼 맞춰야 되는 그런 자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팀 생활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팀 리더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리더라고 하면은
그냥 나는 내 입장뿐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을 장점이 있으니 내 리더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써야 되고 아니면 내가 아래 직원의 이제 팀원으로 있었다고 하면은 나는 같이 일을 하면서 항상 뭐 상대방이 이 이제 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 상대방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해줬고 나도 일을 할 때 그 팀 같이 일할 때는 어 이제 나의 일머리가 좀 유연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같이 문서를 뭐 정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거 제안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고방식, 팀 안에서의 자기의 생각, 사고를 아, 어떻게 하면 진짜 일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에서 이거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제 뭐 앞으로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뭐 꼼꼼히 회의록을 적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런 사례를 적어주면은 아, 그 안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아, 이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뭐 누락되는 건 없겠구나. 아, 꼼꼼하구나. 아,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느낌을 주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쓰시다가 아,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 더 봐주세요라고 하면 뭐 쪽지나 뭐 카톡 아이디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첨삭을 해드리던가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